안녕하세요. 심사자입니다.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차이, 정말 쉬우면서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제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추려놨거든요. 여기서만 공부하셔도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차이, 이걸 섞어 놓는 게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 객관적 검사. 키워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크 검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체크하는 게 있죠? 딱 봐도 과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세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볼게요. 장점.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다. 즉 쉽다는 거죠. 객관적 검사는 문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채점하는 방식 또한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시하기도 편해요.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면 돼요. 채점도 정해진 대로 채점하면 돼요. 기계가 다 해주기도 하죠. 과장하면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실시와 채점이 쉽다. 이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객관적 검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 그랬어요. 이미 엄청난 실험과 연구로 인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그런 검사입니다. 장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수검자의 반응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는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수검자가 착한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 검사는 문제가 다 보여요. 답도 밑에 써 있어요. 볼게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건가요? 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미친 사이코패스라 그래도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올바른 답인지 압니다. 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올바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인 걸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수검자의 반응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지 바람직한 대답인지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는다. 수검자의 본심이 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문제와 답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응시자의 대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가요? 그렇다, 보통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검사에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시자의 대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검자의 많은 말을 못 듣는다는 소리죠. 이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 묵종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줄로 다 찍는다는 거예요. MMPI 검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백 개씩 되거든요. 근데 수검자가 하다가 너무 귀찮고 실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줄로 그냥 쭉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 줄로 쭉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종 경향성입니다. 이 한자가 묵묵하다의 묵에다가 쫓을 종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쫓는다. 일렬로 그냥 묵묵히 찍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객관적 검사의 특징이고 이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사적 검사입니다. 키워드는 추상적인 무의식 검사.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로샤 검사죠. 이상한 문양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검사인데 이게 대표적인 추상적이고 무의식적인 검사, 투사적 검사입니다. 이 마음을 투사해서 본다는 뜻이죠. 첫 번째 장점, 방어의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수검자가 아무리 자신의 본심을 방어하려고 해도 그거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검사에서 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영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있죠.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본심을 감출 수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투사적 검사는 이런 문양만 보여주고 갑자기 어떻게 보이네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수검자는 지금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방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개구리처럼 보여요. 근데 개구리라고 하게 맞는 건가? 개구리라고 하면 내가 착한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보이지? 하면서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착한 척하기 힘들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반응이 풍부합니다. 아주. 이게 개구리처럼 보여요. 혹은 용처럼 보여요. 갑자기 별의별 답들이 다 나와요. 굉장히 풍부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응이 독특합니다. 막
갑자기 개구리가 화나 보여요. 굉장히 독특한 대답이죠. 이런 식으로 수검자의 상태를 해석하기에 굉장히 풍부하고 독특한 답을 잘 얻을 수 있어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입니다, 이게. 다음은 투사적 검사의 단점. 실시와 채점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 상담자가 필요해요. 1대1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자를 구해와야죠. 실시하기 처음부터 어렵죠. 그 다음에 채점하기도 이 전문 상담자가 풍부한 경험으로 아주 열심히 채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객관적 검사는 그냥 기계만 돌리면 되는데 투사적 검사는 상담자가 필요해가지고 실시와 채점이 어렵다. 그리고 채점에 상담자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 상담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야. 근데 갑자기 이쪽 상담자가 보기에는 좋은 상태야. 이런 식으로 상담자에 따라서 이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니까 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채점 결과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투사적 검사의 단점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크 검사, 추상적인 무의식 검사, 이 안에, 키워드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소년 상담사는 무슨 시험에는 주의해야 할 게 정말 당연한 말을 구태여 물어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시험에서는 이 너무 당연한 말을 온갖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당연한 문구를 나와요. 시험에는 처음 보는 당연한 문구가 나온다. 무슨 소리냐면 갑자기 한국사 얘기를 하다가 한국은 선진국이다. 뜬금없지만 맞는 소리죠. 한국은 군사 강국이다. 뜬금없지만 맞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데 굉장히 뜬금없이 처음 보는 문구들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풀어서 하는 갑자기 처음 보는 당연한 문구, 이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말이었는데 처음 보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소린데.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갑자기 처음 보는 거, 객관적 검사는 과학적인 시험이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당연한 문구를 갑자기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답만 기출문제만 외워서는 안 되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